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카페팀으로 조효 대표님하고 같이 말씀 나눠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창업 과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경험해보신 바로 인해서 중요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전달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이라든가 우선 그런 것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이게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판단 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여서 또 개인 창업 준비하시는 그런 판단이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이 그런 판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카페가 완성되고 이건 시작되는 건데 하나의 종합에서 비슷하게 느낌이 드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창업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사실은 없는 거죠. 없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많이 변수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했을 때는 제가 창업 절차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유통업계에서 돌을 갖다 놓고 팔리는 곳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돌을 갖다 놓아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돌에 대해서 특별한 가치를 느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거는 100명이 모였을 때보다 1000명이 모였을 때 훨씬 비율이 높겠죠. 돌에 대한 특별한 이런 걸로 빗대보면 역시 입지가 중요하다는 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카페에 과연 하루에 내지는 한 달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면 카페를 실패할 수가 없겠죠. 몇 명이 오는지 아는 당연히 매출이 잡힐 거고 그러면 망하지 않겠죠. 근데 그게 안 되거나 10명 오는 사람을 100명 오게 만드는 기술이 마케팅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이 팔리는 곳에 마케팅이 필요하겠습니까? 따지면 그리고 제가 하는 카페가 수원에 있는데 순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드시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원에는 화성이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일대를 그릴 거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과연 내가 하려고 하는 카페에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할 것이고 아니면 몇 명의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비용 드는 것들은 조금씩 절약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입지는 잘못 정해놓으면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장 큰 변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그 입지에 대한 분석 내지는 정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걸 속 시원하게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 절차 들을 때 말씀드렸던 게 내가 잘 아는 상권이면 제일 근접하다고 볼 수 있죠. 2달 전에 창업수였는데 1년 영업 잘하다가 옷가게로 바뀌고 옷가게 잘하다가 또 바뀌고 근데 6개월 한 번씩 바뀐다 이렇게 되는 입지라면 안 되니까 바뀌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 되어서 업종을 바꿔서 프리미엄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입지는 그 순간에 3개월 전에 옷가게 때는 모르고 있다가 칼국수 할 때 가서 보니까 잘 되고 있다라는 이렇게 되면 3개월 전에 옷가게가 금방 있었는데 바뀐 것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걸 소개하는 사람도 그것까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입지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게 정확한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법들을
꽤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입지 선정에서 좀 까다롭게 신중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강조해서 그래야 실패 확률을 줄인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결심 단계를 제가 강조했는데요. 내가 과연 커피를 이 커피숍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커피라고 하는 문화를 접근해서 좀 이렇게 생업 플러스 좀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하면서 좀 우아하게 내지는 또 커피숍을 통해서 문화를 한번 접근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듯이 초기에 결심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부드리고 말씀은 옆에서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 시류를 따라서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커피가 나한테 맞는지,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커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공부를 해서 손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커피숍 운영할 건지에 대한 초입 단계에서 결심하는 그런 초기의 정보나 초기의 공부 되게 필요하다. 그것을 좀 잊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조효 대표님께서 중요한 점은 이제 입지, 속된 말로 모옥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셔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당부의 말씀으로는 일단 결심 단계, 결심 단계가 내가 진정으로 커피가 좀 맞을지, 커피로 인해서 내 공부를 해서 내 생업이 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하실 것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다 속속 잘 들어오고, 저도 지금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 뭐가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잠깐 해봤거든요. 지금 충분히 딱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조금 편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제 타이틀 소개드릴 때 이제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카페팀으로 대표님이라고 소개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이제 공정무역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정무역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다면 좀 공정무역이 어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창업을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카페 운영의 일반적인 방식은 공정무역이든 아니든 사실은 똑같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아까 창업 과정에서의 유의할 점, 그런 과정들을 밟는 것은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반적으로 따라서 이제 하시되, 공정무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제 주인장께서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선택하시는 문제입니다. 공정무역 커피를 하는 거는 외부 사람이 볼 때는, 고객이 볼 때는 그 자체가 하나의 특이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커피숍인데 공정무역 커피를 쓰는데 공정무역이 뭐지? 또 공정무역 커피는 일반 커피랑 뭐가 다르지? 이런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는 그 공정무역 카페 자체를 하나의 차별화, 되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내가 옆집과 뭐가 다른지에 대한 차별화에 있어서 우리는 공정무역을 깔끔하게 씁니다 라고 하는, 공정무역 재료를 씁니다 라고 하는 게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공정무역에 대한 설명은 되게 복잡을 하지만, 어쨌든 공정무역 커피라고 하는 것이 생산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고, 이 커피가 누가 만들어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한테 오는 것이냐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고 그냥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똑똑한 소비자, 착한 소비자들은 그것을 알면, 기왕이면 이 커피를 마심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생산자에게 기여를 한다거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거나 세상을 바꾸는데 커피 한 잔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면
기왕이면 공정물을 소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강점 내지는 컨셉으로서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지금 딱 귀에 들어오는 단어 딱 두 가지였어요. 똑똑한 소비자, 착한 소비자. 요즘 뭐 파워블로거나 이제 그런 것도 소개하는 것도 많고 이제 많이 이제 핸드폰 하나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저희 주변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소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또 이제 특이점은 그 공정무역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조금 많이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요즘 이제 많은 이제 카페 프랜차이즈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특이하게 차별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